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건강보험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부제는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이제 전업주부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남편은 근로소득자예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부인들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건강보험료도 별도 안 내죠. 근데 그 부인들이 월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또는 오피스텔 취득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월세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소득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편의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가지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신고한 소득 금액을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보받아가지고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보통 피부양자에서 많이 박탈이 되죠.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크게 이제 적용 대상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가입자, 하나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자를 지역 가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 겁니다. 연 보수총액을 12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다 보험료를 7.09%를 적용해가지고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해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두 개가 경합된다. 그럼 어떤 게 우선이냐면 직장 가입자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직장 가입자로 가면은 내가 받은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가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갖고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들이 어디에 직장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 이제 신분을 세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회피하다 보니까 이 직장 가입자도 자기가 받는 근로 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하면은 추가로 건강료를 부과를 하죠. 그게 바로 직장 가입자의 소득 원액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연 보수의 소득 금액 외에 2천만 원 초과된다.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7.09%를 적용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한 번 더 부과하겠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번 더 부과하겠다. 그게 바로 소득 원액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하고 직장 가입자로서 타소득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 형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직장 가입자도 소득 금액이 근로소득 위에 타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연 6천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의 다른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원칙 보수 원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총 급여에 대해서 내는 건강보험료 6천만 원을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월 보수총액 월 소득 금액이 나오겠네요. 여기에서 7.09%를 곱하고 그 반을 근로자가 내고 반을 회사에서 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월 17만 7,250원을 보수 원래 건강보험료로 내고 근데 타소득이 있어요. 타소득이 있으면은 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초과된 1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다 7.09%의 보험료율을 곱해가지고 월 거의 6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직장 가입자다 할지라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에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까요? 소득하고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부가 점수를 산정을 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에서 208원.4원입니다. 이걸 곱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득 재산 외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죠. 어떤 거였죠? 자동차. 자동차는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갖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부양자예요. 보통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한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이 없는 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근로소득자다. 그럼 부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은 이 남편의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 냈었는데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인이라고 할게요. 부인을 기준으로 해서 부인이 소득이 있으면은 당연히 떨어져 나와야겠죠. 근데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재산도 있어. 재산도 있다라고 하면은 소득과 재산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데 만약 소득은 없고 부동산만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이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이하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없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조금 더 상향 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천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소득 금액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대부분 되어 있겠죠. 과세 대상자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소득 금액,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뺀 이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 임대주택 유형하고 주택 수에 따라서 판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 임대 소득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결론 한번 내볼까요? 주택 임대 소득이 있어요.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데 내가 직장 가입자다 라고 하면은 이 주택 임대 소득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 직장 가입자는 이미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겠죠. 그 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한 번 더 세금 내야겠네요. 어떤 걸로? 소득 원래 보험료로. 그럼 웬만하면은 직장 가입자가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야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겠네요. 2천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소득 원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득 금액을 2천 이하로 만드는 게 현명하다. 이번에는 내가 피부양자로 있었어요.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했어.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볼까요? 어떤 영향이 있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가지고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그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갖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당 부과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양자로 있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었는데 박탈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임대소득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을
피부양자,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이 소득금액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임대소득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거나 해가지고 임대소득을 없애고 피부양자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해야 될지는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겠습니다. 근데 그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필요 경비는 내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60% 또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또 공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 임대주택으로 미등록했을 땐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계산 산식에서 공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임대 수익 금액 이하면은 이 임대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도달하네요. 그러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일 때 임대 소득 금액, 경비를 차감하고 공제 금액을 차감한 이후에 소득 금액이 제로인지 한번 볼까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양쪽 다 등록한 겁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수익 금액이 1천만 원이면은 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받죠? 60%. 공제 금액은 400. 그럼 임대 소득 금액은 제로. 무슨 얘기예요? 양쪽 다 등록하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면은 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죠?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됐네요. 만약 지자체에 등록을 안 했다, 세무서만 등록을 했다, 아니면 세무서만 등록을 하지 않고 지자체만 등록을 했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50%가 적용되겠죠? 공제금액도 200만 원만 적용되겠네요. 즉 임대수익금액이 400만 원 이하일 때 임대소득금액이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은 소득금액이 제로가 돼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그 수익금액이 1천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극히 적은 금액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한번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4대 보험료 계산기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대략적인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번에 대략적인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2024년도는 2023년 귀속이겠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임대수익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그래서 신고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신고 방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했고, 그거에 따른 건강보험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